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우리 대선 개입을 규탄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철이 되자 북한은 과거 시절과 같이 남한 대선판에 끼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북한 대남 선전기구도 적극적인 자세로 분주해졌습니다. 남한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자 평양 통전부가 우리 대선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아예 북경에 선거 전담팀이 나와 마치 자신들의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한국을 오가는 정치인이나 한국 정치권에 끈이 닿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펴왔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이 1999년 이회창과 김대중 후보가 나섰을 때인데 아예 북경 시내 장성 호텔 등의 대책반을 파견 수개월간 진을 치고 가동을 하였습니다. 대남 선거 개입에는 그들 나름대로 그동안 수집했던 후보들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2007년 대선 시기에도 남한 정보당국이 물밑 접촉에 나서는 8월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10월 4일 정상회담 선언문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5년간 청와대의 주인을 결정하는 남한 대선은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대남 대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야당인 보수 정권 후보가 당선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원하는 경제적 이득에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보수 후보의 당선은 통전부로서는 나쁜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씨 정권은 핵미사일 외에는 빈 껍질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선거에서 목소리만 크게 내어 시끄럽게 하면 요란스럽게 한다는 것으로서 저들의 직성이 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북한 주민과 대외적으로 위신을 세워 다음에도 비율을 맞추는 남조선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를 대처할 인물이 당선돼야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통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근혜 당에서 나오긴 하지만 문재인이 등용한 간부라고 하는데 배반하여 나간 간부라고 일명 딱지를 붙여가면서 한 번 배반하면 두 번, 세 번 배반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윤석열은 북한 입장에서는 청산 대상인 지주, 자본과 잘 사는 집안 자식이 아닌가 이런 소리들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세상 싫어하는 법관 출신이라니 그보다는 이재명은 빈곤한 가정 출신이라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방지법 폐지, 남북 군사 합의 무효, 제재 강화 등 반공화국 모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우려들 하고 있다 합니다. 북한 통정부는 남한 대선 때는 TF팀을 구성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매일 체크하여 수용에게 직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선거철과 같이 대책반이 북경에 파견되는 것은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외화도
바닥이 난 상태라 또한 코로나로 운신할 수도 없고 해서 사이버 공작이나 인터넷 가짜 뉴스를 퍼날러 야당 후보 낙선 공작을 펼 것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금강산 관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금강산에 나타난 통전부 요원들은 안내원을 가장해서 관광객들에게 접근하여서 남원의 대선에 관해 질문을 유도하면서 선거 관련을 첩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 여야 후보별 여론을 파악하고 약점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전략을 집요하게 구사한 바 있습니다. 통전부의 선거 개입은 통상 물밑과 물위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우선 공개 전략은 선전전입니다. 과거 황정엽 비서에 따르면 통전부 대남 정세 분석팀은 남측신문의 열렬한 구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심의전 소재는 집값부터 대장동 이슈까지 남한 실상을 꿰뚫어 여당 후보의 낙선을 방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 편에서 이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메아리라는 외곽 선전 매체는 대선 주자들을 술에 비유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썩은 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덜 익은 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막 섞은 술이라고 평가하면서 세 가지 술이 다 마실 만한 술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한 정치체제 전체를 매도하려는 심리전으로 자신들이 마치 칼자루를 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야권 후보에 대한 비난은 직설적입니다. 다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2일 외신기자 간담회 당시 원칙이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략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면서 윤석열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파탄되고 한미관계는 굴종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비공개 물밑 전략은 남한 내 자생 토착 친북 세력들과 연계하는 지하 공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9월 구속 기소된 충북 동지의 간첩 사건은 평양 통전부 산하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지칭하며 여권 후보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중 남한 내 활동가들은 북한 선전 매체에서 주장하는 메시지를 퍼나르고 확산시키는 대권 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여당 후보에 대한 호평도 주요 전파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례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할땐하고 사업 전개력과 추동력이 강한 사나이라는 평가가 많다. 바람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보위 일꾼들을 큰일을 하는 사람이 주색이 없으면 호골인가 라면서 그런 사람이 큰일하고 우리와 말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드는 평가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KGB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에게 유리한 여론을 물밑에서 형성했던 공작 방식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통신소 복원이 남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비공개 대남 선거 전투의 핵심은 남북 정보당국 간 은밀한 거래도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피해 판문점과 제3국에서 회당하는 공작이 바로 이것인데 남측의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를 내려는 기도에
미끼를 던져 북측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측이 요망하는 당근을 제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회담에 큰 파일을 가져올까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의 정상이 참여하는 이벤트 쇼를 벌려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해야 하는데 최소한 연초에는 화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 전격 타결을 위해 무리수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청와대는 주석궁의 깜부라는 인식을 고치하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대선 패배는 여당이나 평양 모두의 치명적인 결과인 만큼 공동 이벤트 참여는 북한이 명예관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측은 문 정권에 대해 화상이든 대면이든 정상회담을 할 경우 득실 여부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실한 금전 보상도 투명한 상황에서 물밑 단판의 실익을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권 후보가 낙선할 경우 2007년 이명박 정동영 대선 이후 경험했던 후유증과 같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빙 선거 판세에서 북한 변수는 최소 2 내지 3% 내외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 변수에 마음이 움직여 투표하는가에서 선거 전문가는 우리 내부와 민족주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미 구호로 무장된 민족공조의 키워드가 답답한 한반도 국제정세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잃는 좌측 클릭 중도층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도 아니고 없던 일자리가 하늘에서 쏟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큰 절을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후보들의 선거 보직위원장들은 역대 선거판을 누볐던 노회한 인물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민족주의 세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일면 세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무상 시리즈의 포장지 색깔 싸움이고 중도 입장에서 식상한 선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선 승포의 좌우는 통전부와 국정원이 합의하는 비대면과 대면 정상회담 이벤트는 내년 3월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국정원의 대북 담당 차장의 예산을 담당하던 실세 기조실장 박선원이 일체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여 선거가 치러지는 3월 대선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라는 평들이 많다는 것인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초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송전선언 지지를 이끌어내어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미북중 정상회담 이벤트로 대선 승리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국이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북한은 날이면 날 핵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나 바라고 무장해제나 하려니 이 쇼를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들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여 종전선언이라는 미끼로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심산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땅이 좌파 손아귀에 또다시 들어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는 일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막장의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평화 소리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이를 추스리기 어렵습니다. 대선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벤트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